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이 대통령 정청래 만찬.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저녁 식사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일종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의 가장 큰 줄기는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대원칙을 정부 조직법에 추석 전에 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이 수사기소 분리한다라는 원칙 자체는 여권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점을 가지고 좀 의견 차이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좀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수사 기소 분리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가 있으니까 기존의 검찰청은 해체를 하고 원래 검찰이 기소하고 수사를 둘 다 했었잖아요. 검찰이 수사 기소를 같이 하다가 검경 수사권 분리에 의해서 한 7가지인가를 제외하고는 다 경찰로 넘긴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시행령 개정에서 또 수사 일부 범위가 넓어지기도 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앞으로는 검찰은 이 기소만 하는 공소청과 수사만 하는 중수청으로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아예 검찰청이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예. 검찰청 자체는 없어지고요. 검사는 남아 있기는 한데 이제 공소청에서 기소만 하는 거죠. 중수청에 남아 있는 사람은 검사들이 아니고 수사관들이 되는 겁니다. 검사들 중에 수사를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는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이 돼서 가면 되는 건가요? 네, 뭐 조금 고위 급수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은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건 세부적인 안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검사란 이름은 그런 의미에서는 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런 확인에 대해서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배경을 좀 짚어드려야 되는데 아까 이견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원래 정청래 대표는 되게 속도전을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부터도 추석 전에 검찰개혁 완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었고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대통령실하고 정부에서는 최근에 좀 충분히 조율을 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나왔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월요일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민감한 핵심 쟁점 사안은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라. 이 얘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진행을 해라 이런 취지로 읽히고요. 예. 또 김민석 총리도 조율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게 뭐 문영배 의원이나 문대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에 완료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었고 또 문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석까지 입법 마무리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와중에 어제 만찬에서 이제 모든 게 좀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 민주당에서도 검찰개혁 관련된 일을 하는 의원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만찬 결과 나오기 전에 물어봤었는데도 이번 주 안에 원래 정리가 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회의가 좀 여러 개 잡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원래 조율을 할 예정이었었고 그게 어제 만찬으로 인해서 좀 가속도가 붙으면서 좀 빠르게 좀 조율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런저런 이제 조율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나왔던 거에 대해서 이 당정 간의 입장 차이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었고 그런 기사들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의원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이거는 당보다는 부처에 대한 일종의 경고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중수청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그런 조율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행안부 밑으로 갈 거냐, 법무부 밑으로 갈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네. 그 조율에 대한 걸 그러니까 어느 부처로 갈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였지 당정 간의 갈등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 어쨌든 속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라는 건 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제 발표된 내용을 좀 더 정확히 보자면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이후에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요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애초에 얘기했던 저 추석 때 고향길 가는 라디오에서 법안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게 하겠다라는 그 정도의 속도전과는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래도 본회의에서 하나의 법안 정도는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완료라는 의미가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네. 정청래 대표의 취지는 아마도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네. 물론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그에 준할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주초부터 있었던 속도전이냐 속도 조절론이냐 이거 이견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이 이야기가 분분했던 거 김준일 평론가. 네. 어제 약간 절충하면서 합의를 봤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도 어제 이거를 만찬 이후에 네. 언론들이 이거 해석을 다 했을 거 예, 아니에요. 예. 어떤 데는 이를테면은 혼선을 노출했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떤 데는 용산 대통령실이 당에 양보를 했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고 어떤 데는 절충안을 찾았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은 추석 전에 뭐 입법을 하고 그 네. 이후에 뭐를 하고 뭐 이런 대충의 뭐 각자 이제 원하는 게 있기도 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가느냐는 그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추석 전이라는 게 네. 정청래 대표가 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당대표 선거 때 추석 전에 뉴스를 검찰 폐지 뉴스를 들려드리겠다.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사실 중요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 아니,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이게 네. 한없이 지연되면 안 되지만은 추석 전이 됐든 뭐 추석 후가 됐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지지층의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다. 이재명 정부가 힘이 있을 때 빨리 해야 되는데 초반에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조금 타협파인 것 같고 이게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이거를 가지고 해석에 이견이 있지만은 당 쪽에 조금 더 힘을 좀 실어줬다. 뭐 요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만찬의 의미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이 전당대회 이후에 만났는데 그때는 박찬대 의원이랑 같이 만났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좀 그건 이례적이었어요. 근데 음. 그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한 번이 있죠. 한동훈 대표가 됐을 때 맞아요. 낙선자들하고 같이 봤어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기 싫어서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그런 해석들이 있었잖아요. 분분했죠. 그러니까 이거 그때도 박찬대 의원, 정청래 의원 같이 만나니까 정청래 이거 힘 안 실어주려는 거야? 약간 이런 해석들이 나오니까 좀 이렇게 만찬으로 한번 화끈하게 한번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이렇게 한 겁니다. 어제 그 예. 얘기하니까 또 어제 화제가 됐던 게 그 대통령 기념 우표예요, 우표. 취임 기념 우표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여러 개 우표 중에 한 장면이 대통령하고 박찬대 의원하고 같이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 자전거 타고 뛰어가고 뭐 이런 모습.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될 줄 알고 이거 우표를 먼저 이렇게 찍어놨던 거야? 막 또 어제도 해프닝이 있었어요. 예. 뭐 하나하나가 또 워낙 이제 관심거리니까. 그래서 어제 잠깐 현안이었던 주식 대주주 기준 50억에서 10억으로 이제 강화하는 거. 이게 아직도 기재부 쪽에서는 지금 강화를 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 때로 돌려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당에서는 지금 현행 50억으로 유지하자라는 쪽 입장인데 이게 그건 논의가 안 됐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것도 추후에 지금 논의를 해야 돼요. 어제 저는 그게 좀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길어지는 게 좋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뭐가 됐든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 되는데. 예. 다시 한번 또 의견 수렴을 한다라고 하니 이게 좀 길어지고 있다. 뭐 이런 불만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대주주 요건 포함해가지고 당정 간의 일종의 불협화음 같은 것들이 계속 노출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조율을 한 걸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제가 이제 어제 뭐 민주당 의원이 했던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걸 전해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은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그 당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가 더 낮은 지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통령실에서 지시를 하면 집권을 하면 지시를 하면 이걸 좀 따르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민주당은 좀 다층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한정희 정책위 의장한테 네. 대통령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의 구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일종의 힘 대결처럼 보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딱 시킨다라고 해서 딱딱딱 다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조율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긴다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 초부터 당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 대통령실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검찰개혁 이거 속도전이야? 속도 조절이야? 여기에 대해서 어제 만찬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된 이야기가 나왔다. 요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건 박순봉 기자. 최우선에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검찰청을 해체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대안은 확실하게 마련하고 권력자들이야 힘이 있으니까 권력자들 관련된 수사야 빨리빨리 된다 치지만 국민과 관련된 사건이 한정없이 늘어진다든지 왜냐하면 경찰의 과부하가 걸려서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된다면 큰일이니까 네. 그런 대안들 확실하게 마련해 놓고 이런 것들이 착착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죠. 체코 원전 계약 논란. 체코 원전 계약 논란. 어제도 저희가 잠깐 다뤘던 그 문제인데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일단 계약 내용을 좀 궁금해서 네. 그러니까 원문을 좀 봐야지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서 좀 알아봤었는데 일단 이게 지금 글로벌 합의문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수력 원자력하고 그다음에 한전하고 웨스팅하우스 세 곳이 비밀 협정을 체결한 건데 일단 국회 쪽 통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산자위 의원들이 요청을 했는데도 안 보여주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열람만 하겠다. 문서 안 가져가겠다라고 해도 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다만 이게 최초 보도를 한 데가 서울경제신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 내용 자체는 맞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용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내용을 보고 나서 보도를 한 것이 맞다. 그래서 이 자체가 틀렸다라고는 하지 않고 있고 예. 다만 이제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 신규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우리나라 이 한전하고 수력 원자력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사용료로 1억 7,500만 달러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한 기. 네, 한 기마다. 예, 이거 다 예. 한 기마다로 말씀드릴 건데 예. 또 그리고 물품하고 용역도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액수가 6억 5천만 달러고요. 그다음에 그 원전을 짓게 되면 연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체코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면은 100%그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구매를 해야 되고 네. 그 외의 지역이면은 50%만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수출할 때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국의 기술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자기들 기술이 들어간 게 있는지 아닌지 검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술 자립 검증을 매번 웨스팅하우스를 대상으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계약들이 혹시 이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4억 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도 미리 써준다 이런 내용도 계약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출 국가도 제한이 되는데 이 원전 수출 가능 지역이 체코,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렇게 제한이 된다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뒤집어서 보면은 그 체코 빼고는 유럽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이런 데는 못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조금 의아한 지점이 있는 게 이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 체코 원전 수주를 이 홍보를 할 때 가장 강조를 했던 게 유럽의 교두보가 될 거다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체코에 먼저 수주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유럽 시장으로 진출을 하게 될 거고 원전을 최초 개발한 그 지역으로 판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 이런 계약 내용은 좀 의아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50년입니다. 지금 여권 입장을 보면 대통령실에서 산업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어요. 지금 뭔가 잘못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강하게 비판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한정희 정책위 의장이 불평등 계약이다, 매국 행위를 했다, 원전 주권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네. 관련 주가들이 쭉 떨어졌는데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그렇죠. 3.53% 하락을 했고요. 장중에는 훨씬 더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일부 좀 회복이 됐고 원전 관련주들이 대체로 3에서 4%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좀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주목되는 지점이 일단은 지금 계약 시점이 올해 1월 19일이거든요. 네. 근데 1월 19일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된 게 1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정상 가동된다고 보기 좀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실 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뭐 이런 거 결정하고 이럴 시점은 전혀 아니었대요. 그래서 흐름들을 좀 들어보면은 그 체코 원전 수주 해낸 게 이제 그 3월 말이었고, 예. 그러니까 그에 앞서서 예전에 이제 체코하고 합의가 되니까 우리가 수주를 따내니까 웨스팅하우스에서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체코에서 좀 곤란해하면서 이거 해결해 와 이렇게 요구를 하게 돼요. 네. 그 이후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월에 최종 체결이 됐는데 그 사이에 이미 해놓은 것들이 이제 점차 순차적으로 됐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미 그 탄핵 국면 이전에 어느 정도 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었을 거라는 거죠. 계엄 전에 됐을 가능성이 크네요. 그러면. 그렇죠. 훨씬 그렇죠. 그 이전에 네. 해놨던 것이 절차를 밟았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한수원이 지금 입장을 공개적으로 막 강하게 내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국회 통해서 한수원 쪽 얘기들을 좀 들어보니까는 일단 첫 번째로 입장 잘 안 내놓는 게 25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 가서 원전 관련된 협상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회사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미리 어떤 얘기들을 하는 게 좀 불리하거나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음. 단적으로 예측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음. 이런 것들은 오히려 협상에선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음. 예를 들어 한수원 입장에서 이거 반박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협상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더라도 네.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잘한 거다라고 강조를 하게 되면 이건 오히려 협상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여론이 아. 되게 안 좋고 우리 불리한 협상했으니까 바꿔줘 아니면 뭐 더 좋은 다른 계약 조건을 해줘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는데 이 얘기를 다시 꺼낼 수 있어요? 이미 계약이 끝난 이야기를? 그거는 현실적으로 모르겠지만 가능해요? 이게 불리하다라는 요건을 들어서 예. 원전과 관련된 다른 얘기들을 할 때 다른 걸 좀 이롭게 한다? 조금 더 이제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야권에서 수면 아래서 나오는 내용들은 네. 일단 이게 계속해서 소송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예, 예. 그러니까 기술 그런 로열티. 불확실성은 좀 제거하려고 했던 의도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SMR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점도 좀 긍정적인 측면도 좀 일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형 모듈 그거요? 네. 자, 이야기가 좀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요. 김준일 평론가. 네. 어제 국회에서 질의가 있었어요. 근데 산업부 장관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분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출신이잖아요. 네. 뭐라고 했냐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한테 그렇게 손해만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어제 말을 해서 이게 그럼 불공정 계약인 거는 맞는데 큰 손해는 아니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불공정 계약이기도 하고 우리한테도 큰 손해가 되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 이제 약간 이게 막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어제 제가 예. 예,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여러 이제 관련 주가들이 막 떨어지고 있다 예.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어제 이제 많은 분석 기사들 이제 전문가들 얘기가 나왔는데 예. 뭐가 됐든 이거는 과거에 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안 좋은 조건이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요. 1997년에 네. 이제 웨스팅하우스 그때는 이제 이름이 달랐는데 어쨌든 그 회사랑 협정을 맺었어요. 한국이. 그래서 그때는 10년간 3천만 달러였습니다. 기술 사용료. 기술 사용료를 예. 우리가 뭐 원전 한 기당 그게 아니라 우리가 10년 동안 뭐를 하든 3천만 달러 너희한테 로열티를 지급하고 우리가 할게 네. 쓸게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지만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30년이니까 30년 가까이 지나긴 했지만 이게 갑자기 원전 한 기당 뭐 1조 원 가까이 물론 이건 물품 구매가 이제 한 8천억 9천억 정도 되고 무조건 어디선가는 구매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빼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 금액이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게 맞느냐. 그리고 가장 문제는 50년을 하는 게 맞아? 이거는 10년 정도로 끊어서 다시 새로운 협상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거가 이제 너무 길다라는 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유럽 시장이 네. 이게 이렇게 체코하고 나머지 지금 다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일부분을 포기했죠. 예, 우리가 그러면 진출 안 하기로. 불가능하진 않고 웨스팅하우스 손을 잡고 진출할 수는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웨스팅하우스한테 또 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가마우지 경제가 됐다. 그러니까 열심히 물고기 잡아오면은 어부만 배불리는 이런 거 아니냐. 물론 이게 손해가 무조건 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이익의 폭이 매우 좀 적어졌다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중론인 것 같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오늘 전문가와 함께 2부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원전 얘기 인터뷰로 이어가죠. 세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김건희 남편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겠다.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발언인데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를 접견하고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 하면서 밝힌 거죠? 네, 페이스북에다 글을 적어 올렸습니다. 접견실에 딱 갔더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동훈이 그럴 수 있었겠느냐 한탄을 했다.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앞서서 그 김건희 여사가 그 이제 조사받는 과정에서 혹은 변호인단한테 했던 얘기들이 좀 회자가 다시 되고 있거든요. 그 지난 14일에는 변호인단한테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또 19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다시 함께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애본 건지 그냥 순애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시기에 하는 말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해석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진짜 소위 뭐 친윤 인사한테 어제 물어봤는데 네. 그냥 다들 이것까지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냐, 그러니까 친윤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당대회 바로 앞이잖아요. 네. 내일 전당대회 날입니다. 이미 모바일 투표는 시작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전당대회 개입을 하려고 한 말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어제 수근수근 됐는데. 네. 근데 본의 아니게 개입 효과는 있는 게 지금 이제 전한길 씨가 유튜브에다가 이 심평 변호사가 지금 만나고 왔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김건희 여사가 자기도 방문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전화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속되기 전까지 이 방송, 자기 방송을 계속 봐왔다 이런 점을 얘기를 했거든요. 전한길 유튜브를.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이 김건희 여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상 영향은 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네. 전한길 씨가 어제 했다는 말 잠깐만 다시 띄워볼까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 여사가 구속 전까지 내 유튜브를 계속 시청하셨다고 한다. 아스팔트에서 애써주신 전한길을 비롯해 함께해주신 국민들께 그대로 표현하자면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고마움을 전했다.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았다. 라고 심평 변호사가 그러더라라고 전한길 씨가 네. 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어제 제가 송원석 비대위원장하고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이 전한길 대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나는 불쾌하다, 불편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한길 씨가 이렇게 소환이 되네요. 예, 화제에. 네. 참. 짧게 예, 얘기하면은 김건희 씨는 이제 감성팔이 내가 남편과 다시 살 수 있을까 뭐 그러면서 계속 감성팔이를 하고 전한길 씨는 김건희 팔이를 하네요 지금. 예, 계속 뭔가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립니다. 지금 범죄 혐의가 오늘 제가 시간을 수사 못 하는데 지금 보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김건희 씨 관련해서. 예. 예, 요 이야기 뭐 잠시 후에 월간도 준비돼 있고 오늘 조경태 후보 인터뷰도 있거든요. 거기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